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대표 강사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북한이 이제 러우 전쟁에 대해 파병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을 두고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어, 그 반발에 대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해도 우리 안보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괜히 휩쓸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북한군에 지급되는 월급이 한 달에 한 270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파병을 했을 때 자기 목숨값이죠. 1만 2천 명이 파병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한 달에 약 36억 원, 306억 원, 360억 원, 죄송합니다. 360억 원이 돼요. 한 달에 360억 원이라는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의 어떤 그 물가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처럼 뭐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돈 뭐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북한으로서는 한 달에 한 몇천억 원 이렇게 들어간다. 한 달 360억 원이지만 우리 물가로 생각하면 한 3천억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1년이 되면은 이제 한 4천억 원이 되죠. 그 돈만. 그럼 물가 수준 같은 거 보면 이제는 이건 조가 넘어가는 거죠. 또한 교전 중에 사망, 부상자가 들어가면 그에 대한 어떤 더 큰 비용을 러시아가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한 연간 들어가는 돈이 한 1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군사 기술 지원까지 하게 되면 북은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서 상당수가 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이 병사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병사들한테 지급된다기보다도 북한 중앙당,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안보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라는 거죠. 어?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한 이유가 뭐겠어요? 남한을 적화시키겠다는 거겠잖아요. 남한을 제압하겠다. 그러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존재인데 이거를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하는 상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살상무기 지원, 공격무기 지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지원 도움을 받는 그것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도록 피해액을 상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는 북한과는 상관이 상당히 다른,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K9 자주포라든가 뭐 K2 전차라든가, 음? 뭐 전투기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포탄이라든가 이런 기술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군수 산업 기반이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꾸준히 대주해 버리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파병을 받는 것에서 오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무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면서 받는 피해가 더 크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중단하거나 주저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이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가 보복을 할 수 있다. 무슨 보복을 한다는 거죠? 뭐 천연가스 우리가 군사적인 보복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나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하면은 전선이 확대되는 거는 그야말로 패착 중의 패착이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갈 거냐?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다 철수하고 없죠. 그러면 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천연가스라든가 이제 원유 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사실은 원유 수출을 안 하면은 자기네들도 경제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 중에 받는 경제적 피해 똑같이 10원, 똑같이 뭐 100억 원을 받는다. 남한도 100억 원을 받고 또 러시아도 100억 원을 받는다. 하면은 전쟁 중에 받는 피해는 더 큰. 왜? 전방 부대에 보급품을 붙다니까. 그럼 결국은 러시아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제재라든가 보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제 정세적으로 좀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신냉전의 시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한 2, 30년 전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 이렇게 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러시아에도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 사이가 나쁘질 않았어요. 음. 왜? 미국도 러시아에 투자도 많이 하고 경제협력 관계가 있었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좀 갈라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국제 정세의 틀이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에 국제 정세를 가지고 보는 그 관념을 가지고 지금을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우리가 중국, 러시아 다 교육하고 수출하고 뭐 해도 돼요. 응? 그 당시엔 미국과 이런 서방 세계와 이런 관계가 나쁘질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 이런 상황에서 자유진영의 선택을 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나치게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경우에는 자유진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 전 폴란드에 무기 수출 한 80조 정도를 이제 하기로 했다. 어? 했죠. 그리고 이제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K방산이 지금 EU를 비롯해서 뭐 폴란드,
폴란드, 헝가리 뭐 이런 나라들한테 엄청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한테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자유국가와의 연대가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토와도 연대가 돼 있고, 동남아 국가의 어떤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그 자유진영에 뭔가 근접한 나라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과 이게 유대가 되니까 이게 수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것이 러시아로 그 관계가 익숙해지고 러시아를 자꾸 익숙하다 보면은 이 나라들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은 뭐를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해군 그 정비소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체에 맡길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기업 한화 같은 경우는 벌써 미국 본토에서 러시아 미국 해군 함정의 어떤 수리 정비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죠. 그 돈이 한 80조 몇십 조 돼요. 그 예산이. 그거를 우리한테 지금 맡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 태평양 함대가 전선이 중요한데 뭐 배가 어떤 문제가 생겨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하와이로 가고 괌으로 가고 그러면은 이게 너무 멀거든요. 근접하는 국가에서 이걸 빨리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만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주변 시설, 선박 시설, 항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그 해군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 눈치 보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것이 뭐야? 아, 쟤네 언제 러시아를 의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 일본으로 갈 수 있다. 일본은 그러면 응? 오히려 뭐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일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것이 국제 정세의 흐름이라.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를 의식하고 자꾸 러시아 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역할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자유진영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이익들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고 뭐 그런 나라라고 하면은 이런 피해를 상쇄하고서라도 그거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차라리 우리가 자유진영 속에서 속하면서 거기서 최대한 이익을 창출해내고 그 이익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약간 소원해지는 걸 통해서 발생하는 그 손실보다 더 크게 되면은 크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익을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자유진영평 속에 들어가야 돼요. 러시아를 그렇게 의식해서는 안 돼요. 왜? 이미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위협 세력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요즘 통일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파병하는 것은 그만큼 체제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국가를 말하고 장벽을 쌓고 탈북이 증가하고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대규모 이탈 사태가 벌어지고 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그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밀고 올라가고 그걸 할 수가 있냐? 중국과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점령군처럼 오는 거를 할 수가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뭐야? 유엔이나 미국이 국제적인 원조 지원을 통해서 북한 지역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북한 문제는 이제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그런 문제는 국제 문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방 세계의 연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너무 그렇게 의식하면은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 체계를 지원해 준 데 있어서 러시아를 너무 그렇게 의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국익에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진영으로서 자유세계의 가치를 가져가고 공유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